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이해되실 수 있도록 비교해드리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총 12가지 항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및 생산의 목적, 물물 교환의 방식, 분배 또는 획득의 방법, 화폐와 화폐 발행의 방법, 사유재산과 토지 소유의 인정 여부, 소득 창출의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빈부의 대물림, 세금의 명목, 경제 운영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산주의는 구소련이나 중국 혹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에 덜 성숙된 공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를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한 국가는 없으며 여기서는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완전하게 구현된다는 가정하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빈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개인적 상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액이 일정 액수 이상이라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소유권의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의 소유권이 주어지려면 소유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자녀에게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소유권이 주어지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녀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형성한 재산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이 그냥 물려받는다면 소유권의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된다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여 없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상속되는 재산의 소유권에 비해서 너무 작고 이마저도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개인적 상속이 허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속되어야 하는 빚이 있다는 뜻은 삶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경우겠죠. 빚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가난한 경제적 형편 안에서 흑수저의 삶을 되물림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빈부의 형편이 대물리되는 구조이며 이것은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만약에 돈이 없다면 부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보면 권력이 특정 인물이나 집안 혹은 특정 정당 혹은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의 이 권력은 대물림이 되며 자본주의에서의 돈에 상응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화폐 없이 운영된다고 할 때에는 권력의 대물림 현상을 통해서 빈부의 대물림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빈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빈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은 인정이 되지만 개인적 상속이 아니라 사회적 상속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속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 대산에 해당되는 적립된 가상가치를 사망 시에 사회의 모든 아이들에게 상속으로 남겨주는 개념입니다. 사회에서 적립된 가상가치를 모두 회수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보육과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누구라도 자라날 때 차별이 없으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그에 맞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인생이 되며 나이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인 가상가치가 씨앗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뿌려져서 쓰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빈부의 형편이 다음 세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음 세대는 언제나 좋은 조건으로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세금은 보통 소득세와 거래세와 목적세로 분류가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과세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개인과 국가 간의 엄연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국가가 제공한 혜택의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의 올바른 철학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국방, 치안, 행정, 외교, 국토운영, 교통, 교육, 소방 및 안전, 재난대비, 보건, 복지, 문화진흥, 환경보전, 국토관리, 산업 및 경제운영, 그 밖에 여러 가지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맞게 그 가치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개인과 국가 간의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 거래를 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지정하는 목적, 이 세 가지를 이유로 과세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두어들이는 세금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액수를 근거에 맞게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매우 복잡한 세금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액수를 파악하고 당해에 거두어야 하는 세금에 맞게 세금 정책을 맞추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경제이지만 경제활동 시마다 소득과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다양한 규제들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경제활동 시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나 불공정을 규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부과해야 할지 그리고 규제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만약에 화폐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국민들에게 배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공산주의 경제에서 화폐를 사용한다면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배급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세금을 따로 거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세금을 따로 거두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 완전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경제활동의 결과도 국가의 통제하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를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계획경제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러한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처럼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경직된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가 세우는 계획이 완전할 수 없고 부정부패가 개입이 된다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라는 말보다는 경직된 통제경제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당해에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를 모두 모아서 그 가치를 산정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가상가치의 총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세금의 운영과 집행이 매우 투명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가상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고 부풀려져서 사적인 이익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며 또는 사용되지 않고 누락되는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유경제를 지향합니다. 기업을 세워서 경영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발소비세 같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하고 있는 거래 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거래를 한다고 해도 모두 개인과 기업의 자유이며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목적세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만 국가의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인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경제 운영 목적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의 종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다음에 세 종류의 세금만을 부과합니다. 가장 먼저는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세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기, 가스, 상하수도의 운영에 대해서 국가에서 각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가치를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무런 감면이나 혜택이 없이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를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이 모두 상관없이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사용세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방이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안전이나 재난 대비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행정이나 재반 여건이나 그 밖에 수많은 서비스들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는 그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사는 것이 거의 어려워집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토지를 사유물로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이라는 가치를 아무런 대가의 지불 없이 그냥 매년 누리는 셈이 됩니다. 토지 구매 비용이나 부동산세 정도로는 절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땅에 대한 소유의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토지는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서 이것을 사용자에게 세금으로 거두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세 번째 세금은 사회적 상속세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가치를 개인의 자식만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의 모든 자식들에게 상속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이라도 모두 예외가 없이 보육과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적 상속으로 거둔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부족함 없이 자라나서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속으로 거둔 세금은 국가 경제의 운영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완전한 자유경제입니다.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거래를 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서 이를 사회화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의 개념이며 세금이나 규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놔둬도 되지만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공급을 조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빈부의 대물림, 세금 그리고 경제 운영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된 영상들을 영상 아래의 본문의 링크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 그리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